누가 전태일을 이용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영길 변호사님과 함께 보편 타당한 원칙에 비추어 본 전태일 평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볼 건데요. 사실 저는 전태일 평전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금 그렇지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의하면 전태일 평전이 그 계급투쟁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계급투쟁 이념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서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전태일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을 계급투쟁 이념으로 바라보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걸까요? 전태일의 이제 네. 삶이 있고 그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관점이 있는데 네. 전태일의 삶 그 자체는 계급투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계급투쟁적으로 해석될 만한 부분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네. 않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네. 계급투쟁주의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전부 외부의 환경에만 전가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은 노동자들이 조직화해서 이게 특히 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기본적으로는 민중이 또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이런 것인데 전태일 평전은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으니 좀 지켜달라. 그래서 비인간적인 불법적인 근로조건을 좀 개선해달라. 이런 것을 위해서 좀 노력했던 사람이고 좀 헌신적으로 용기 있게 일했지만 근본적으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국가를 꿈꿨던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조영길 변호사는 조영래 변호사. 조영길 변호사님은 여기 계시고 네. 조영래 변호사는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마르크스 소외론의 인문론을 전태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그렇습니다. 일인데 네. 문제는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 그리고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이 필독서가 되면서 뭐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성인용 해서 여러 서점 곳곳에 공공도서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 마르크스 이론이 보편 타당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혹시 변호사님도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네. 전태일의 삶에 대해서 전태일 평전식 관점만 존재하고 또 거의 그런 관점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는 것,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지경으로 지금 사실 전태일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 전태일 평전식 관점이 거의 획일화되어 있는 경향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중고등학교에 압도적인 다수로 권장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썼던 조영래 변호사가 서울법대 그 명예회전단에 들어가 있고 전태일 재단과 전태일의 삶 자체가 굉장히 높이 평가만 되고 있지 전태일 평전의 이 오류들 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전태일 평전에 이 담겨져 있는 올바른 얘기들은 잘 배우되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계급투쟁주의적 관점이 되어 있는 특히 조영래 변호사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어렸은 관점으로 썼던 이 오류들은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건 분별해서 그것은 이 나라의 지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관점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관점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은 즉 전태일의 삶 그리고 전태일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해석한 평전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조영래 변호사는 평전을 이용해서 마치 자유시장주의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유시장주의가 모두에게 번영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 뭐 계급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변호사님도 동의하시죠? 자유시장주의가 이렇게 그 소유의 격차 그 부자와 덜 부자인 분, 가난한 자분들을 이렇게 나누게 하는 자유에 따른 격차와 차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러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인간이 각자의 삶에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가난을 좀 탈피하게 돼서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가난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자유시장주의가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또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합당한 세금을 나고 또 필요한 공정한 관대한 나눔을 통해서 실제로는 격차를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급투쟁주의는 네. 이 자유시장주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도외시하면서 생산수단을 완전히 사회화해야만 계급 간의 차별과 억압이 없는 사회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실현되지 않는 허구임이 지난 20세기를 통해서 다 증명됐기 때문에 이 낡은 사회주의 계급투쟁주의 이념을 기초관점으로 갖고 있는 이 전태일 평전은 분명히 그 기본 관점의 문제점을 교정해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바른 세계관과 사회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자유시장주의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전태일 평전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운동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전태일이 나중에 분신 자살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이 유명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일부에서는 자살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미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살만이 유일하기보다는 자살도 유일한 굉장히 좋은 투쟁 수단이다라는 메시지가 전태일 평전이 갖고 있는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어떤 형태로든 사실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사실은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맞지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끊거나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을 돕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너무 자살이 가지고 있는 충격적 효과에 기대해서 수단에 있어서 굉장히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해서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대학마다 찾아다니며 자살하지 마라. 전태일의 뜻이 아니다. 살아서 싸워라. 죽을 각오로 싸워라. 그래서 자살을 반대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태일 평전을 쓴 조영래 변호사도 80년대 막 대학가에서 자살이 일어날 때 내가 쓴 책 때문에 자살이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자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영래 변호사도 너무 자살을 미화만 하고 자살은 가능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태일 평전에 담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태일 평전의 저자나 전태일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자살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 효과를 가져오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굉장히 옳지 않은 방법이다. 오히려 불의한 현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그래서 이 전태일 평전이 가지고 있는 자살 미화적 메시지는 분명히 좀 비판받아야 한다.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오늘 그 전태일 평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태일을 통해 배울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보편 타당한 원칙을 통해서 해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있는데 그 노력을 변호사님께서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